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어려웠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었고 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고 하면서 크게 급락을 할 때 투자 기회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는 사실상 투자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말씀도 드려볼까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오늘은 사우디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은 아무래도 석유 소비량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하루에 170만 배를 생산하는데 한 20만 배를 좀 더 감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전쟁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석유 가격이 이렇게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급락한 건데 2014년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긴 있었죠. 이때는 물론 러시아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러시아도 관여가 돼 있었고 또 그리고 저쪽에 미국의 시얼가스도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여튼 그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렇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 같은 입장에는 괜찮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수혜를 입는 업종들도 있어서 그중 하나가 오늘 크게 오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원유 가격 하락은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키냐고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디가 문제냐면은 사우디보다 생산 단가가 높은 저 미국 쪽이 시얼가스 만드는 데 있죠. 생산하는 데 있죠. 거기가 문제가 생겨요. 채산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면 그런 기업들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쪽에 시얼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비싸게 팔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아서 자금 조달을 시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게 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원유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들 역시 어려워져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그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역시 다시 금융기관 부실의 위험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런 우려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원유를 팔아먹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나빠집니다.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럼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빌리게 되면은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고 할 건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돈 조달이 잘 안 되면 자꾸 금리를 더 주고 빌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굳이 원유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기업들 역시 돈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역시 금융기관 부실 위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오늘 엄청나게 퍼져버렸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이제 미국도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한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자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되면은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준에서 저렇게 추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사람들이 자꾸 투자에 위축이 되잖아요. 또 게다가 이거는 다른 위기하고 조금 달라서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기존 거래처가 있다면 전화로 주문을 넣고 하면 돼요. 그런데 새로 거래처를 뚫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 각국이 다 막아버리면 사람들의 교류가 제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진 이렇게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돈을 예전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풀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튼 시장에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돈의 가치가 분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물자산 상품 가치가 저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 요게 가격이에요. 이게 점점 큰 데서 떨어져서 작아지게 되면 이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져서 가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빵이 되면 이건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바로 저기 아르헨티나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 차트만 보면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아르헨티나 경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은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저렇게 올라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전보다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동 자체가 지금 제한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물론 올해는 안 가겠지만 제한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 이 말이죠. 여튼 세계 각국은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뿌리다 보면은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코로나가 전염병이 크게 확산이 되고 또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우디에서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석유를 갖다가 정산해 버리니까 금융기관 부실 위험 또 석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역시 다시 금융시장 부실 위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다시 오늘 세계를 강타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여튼 지금 그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돈이 정말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급여 생활자 그리고 연금 생활자 그런 분들 또 현금으로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같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실제로 버는 건 아니고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돈만 들고 있다 보면은 심지어 그런 재평가의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월급 받아도 살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 하락으로 힘들 수가 있지만 저렇게 아르헨티나 시장이 오른 것처럼 돈의 가치가 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 이 시기를 심리적으로 잘 극복하고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시장 상황을 쭉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잘 따라오셔서 이 시기를 위기로 느끼지 말고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시장 수급 잠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시장 엄청 났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도왔습니다. 조상이 도한 게 뭐냐면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그 부동자금, 유동자금 갈 곳을 잃은 그런 돈들이 천조나 있어요. 천조.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조 2,8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또 시장을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들고 있어서 망정이지 개인들이 돈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늘이 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왔냐면 보자 한 12조 정도 들고 왔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12조 정도 들고 왔고, 그리고 이 금융투자 쪽이 이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또 외국인들도 공매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물량들, 금융투자나 외국인 쪽에서 저렇게 파는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다 받아내 버렸습니다. 하나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공매도에 대해서 미적거리는데 사실상 이럴 때 공매도 한시적이라도 금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빡 취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지, 항상 다 헤쳐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한다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럴 때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시장 꽉 잠가버려야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식시장 폭락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 시장 지수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다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어떤 국민들의 심리, 경제 활동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여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관망으로 가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유럽 증시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요 녹음 시작하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유럽 증시가 거의 8% 하락을 하다가 그것도 조금 회복된 겁니다. 회복돼 가지고 지금 6%, 5%인데 사실 이 정도도 엄청나죠. 지금 아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유럽 쪽에서 느끼는 그 코로나에 대한 심정,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굉장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걔들도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할 때 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걔들도 지금 독일도 1000명이 넘었고 이탈리아도 조금 있으면은 우리 한국을 능가할 것 같던데, 확진자 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저 유럽 친구들도 지금 상당히 쪼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지금 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또 각국 정부에서는 돈을 뿌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딱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여 생활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 연금을 갖다가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피해자라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도 꼭 붙들고 있으면서 투자의 기회를 한번 노려가지고 또 이 기회를 자산을 불리시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또 내일 모레 또 계속 시장을 보면서 시장 쭉 변화한 걸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